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컨베올레 한PD입니다. 다빈치 리졸브 초보 강좌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프로젝트 세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UI를 인터페이스를 알아봤고, 이번 시간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도화지를 세팅하는, 표면적인 도화지를 세팅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편집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스케치북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겠죠. 자, 여기서 프로젝트 세팅은 처음 시작할 때 영상을 불러오기 전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촬영한 영상 프레임 레이트와 여기 프로젝트 세팅에서 내가 제작해야 될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를 서로 같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촬영한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와 상관없이 원하는 프로젝트 세팅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또 설정해서 할 경우도 있긴 있겠죠.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세팅은 어디서 하냐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콘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설정을 하는 아이콘이죠. 여러분들은 뭐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이거는 아주 공용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 세팅이라고 글자가 보이죠? 자, 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이쪽에 파일에 보시면은 여기도 내려오면은 뭐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세팅 뭐 이런 게 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다빈치 리졸브를 처음 실행했을 때 만나는 이 화면을 말합니다. 이 화면. 자, 여기서 프로젝트 세팅, 아까와 똑같은 화면이죠. 예. 일단은 이걸로 열든 이걸로 열든 뭐 무관하게 이렇게 열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마스터 세팅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제가 아주 깊이 있게는 안 할 거예요. 편집 작업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편집 작업에 필요한 내용들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어차피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깊이 얘기하면 오히려 머리만 아플 뿐이니까. 자, 타임라인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라인 레졸루션이란 뭐냐면, 이 타임라인,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해상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920, 1080 HD, Full HD죠, 이거는. 네, Full HD로 세팅이 돼 있어요. 여기서 뭐 직접 적어도 되고,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거는 뭐 4K UHD죠. 3840-2160. 요즘에 이 해상도도 많이 쓰죠. 제일 이것도 많이 쓰고, 현재 세팅된 해상도도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쓰죠. 지금은 거의. 픽셀 에셉트 레티오는 요 스퀘어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것들은 시네스코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영상에 막 뭐 여백이나 막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좀 그래요. 일단은 기본은 이걸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기본이 24프레임으로, 이게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가 24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져올 영상이 예를 들어 뭐 29.97이다, 뭐 30프레임이다 그러면은 30프레임을 맞춰놓고, 아니면 29.97프레임으로 맞춰놓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플레이백, 요거는 이제 타임라인에서 재생될 때에 맞추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같이 맞춰져요. 어차피 같은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건 그냥 아직 설정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건 이제 비디오 모니터링이에요. 비디오 모니터링. 여기 보여지는 해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낮게 설정해도 되고, 이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여기에 미리 보기 화면의 해상도를 떨어뜨리고 하는 또 그런 반복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비디오로 두고, 이거는 CPT로 그냥 두고 하겠습니다. 여기 Optimized Video and Render Cache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설정을 특히 저사양 PC에서 작업할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여기 Proximity Resolution, 원래는 이 17 버전 이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고 요걸로만 설정을 했었거든요. Optimized Media Resolution 해가지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걸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요것도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은 원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편집 작업하면서. 요거는 half, 이거는 2분의 1, 이거는 4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4K 영상을 편집을 한다 했을 때 이거를 쿼터로 만들어 놓으면은 풀 HD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쪼개지는 거예요. 이거는 8분의 1인가요? 이거는 16분의 1로. 그쵸. 이거 화질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겠죠. 뭐. 그렇게 하여튼 사양이 낮으면 더 낮게 해서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하프나 뭐 쿼터, 이 정도 수준에다 놓고 합니다. 쿼터에다 한번 놓고 할게요. 이쪽은 맥이나 애플 쪽 있죠? 그쪽 계통에서 이제 설정을 할 때 이쪽을 설정하고 한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윈도우에서는 이쪽에 이게 최고 화질, 아래로 내려갈수록 화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요 SQ에다 놓고 할 때도 있고 HQ에다 놓고 할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이 효과 넣거나 아니 뭐 한 것을 좀 정확히 보고 싶을 때는 해상도를 너무 떨어뜨려 놓으면 또 작업이 또 잘 안 되니까, 여기도 방법은 똑같아요.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쿼터 놓고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이게 언컴프레스 압축을 안 하면 막 그대로 보여준다. 원본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맥OS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쪽을 거의 안 씁니다. 이 아래쪽이 윈도우 쪽에서 이제 DNX, HR 이쪽에 아까랑 똑같아요. 위에 거랑 내려갈수록 여기도 마찬가지 뭐 HQ 정도로 놓고 렌더 캐시도 똑같아요.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세팅한 거를 나중에 이제 또 프록시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하는 또 작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 세팅된 대로 이제 프록시 파일이 생성될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고 컴퓨터 상이 더 낮다 그러면 더 낮춰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HQ에다 맞춰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폴더 이거는 프록시 제너레이션 로켓, 이거는 이제 프록시 파일이 만들어지면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여기 보면은 이제 C 드라이브 유저스의 저기 컴퓨터 이름에 비디오스 그리고 프록시 미디어 여기에 저장돼 있어요. 얘를 한번 열어보면은 기존에 제가 다빈치 리졸브에서 프록시를 생성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프록시 파일들이에요. 프록시 파일들 보기 8.78GB죠. 요거는 0.99GB. 용량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시시때때로 지워줘야 돼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들어가서 한번 지워보는 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캐시 파일, 이 작업할 때 생성됐던 캐시 파일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러리 스틸 로케이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은 그 화면, 해당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저장하는 곳이 바로 이제 여기에요. 브라우저. 제가 아는 것하고 필요한 것들만 설명드릴 거니까 다른 것들은 크게 손댈 거 없어요. 여기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또 다시 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얘를 저장을 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냥 좀 전에 프록시 파일 생성했던 그 폴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영상에 프록시 미디어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이런 영상들이 속성을 보면은 FHD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냐면 이게 내가 여기서 편집을 할 때 미리 보기 화면에 보여지는 화질을 떨어뜨려서 이 영상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이 완료돼서 렌더링을 할 때는 원본 비디오로 교체가 되면서 이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 알고 일단은 요거 지우지 않고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이따가 이거를 프록시 파일을 생성해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두 개 폴더에 이런 게 있었죠. 여기 프레임 레이트를 먼저 볼게요. 해상도는 이건 4K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4K입니다. 3840-2160이에요. 프레임 레이트가 29.97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29.97로 바꿀 거예요. 프로젝트를. 여기서 프로젝트를 제가 4K로 비디오를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FHD로 만들 거고요. 프레임 레이트를 29.97로 맞추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그냥 25에다 놓고 세이브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불러와 볼게요. 얘를 딱 불러와 볼게요. 불러오는 순간
예,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거예요. 지금 불려오려고 하는 비디오 파일의 프레임 레이트는 29.97이고 우리가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건 지금 25프레임으로 세팅했어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젝터의 프레임 레이트를 바꿀 건지 물어보는데 바꾼다 하면은 얘를 클릭하면 되고 안 바꾸겠다 그냥 프로젝트 세팅한 프레임 레이트를 그냥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don't change 하시면 돼요. 만약에 동영상을 불러와서 그 동영상의 프레임 레이트를 그대로 쓰겠다 하면 change를 해줘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바뀌는 거예요. 한번 바꿔볼게요. change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29.97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이죠. 그리고 여기는 다 바꿔줄게요. 그 쿼터로 해볼까? 이것도 SQ 밑에 거는 안 할게요. 그냥 안 해도 돼요. 여기 저는 프록시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다 바꿔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고 세이브. 자 그리고 나서 두 개만 더 불러올게요. 얘하고 선택해서 오픈. 세 개가 불러왔어요. 조금 키워놓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려면 얘를 여기 이렇게 그냥 끌고 오면은 아무리 여기 그 미리 보기 설정을 했다고 해도 그걸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작업을 먼저 해줘야 돼요. 프렉시 생성을. 재생 버튼을 눌러도 이게 바로바로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얘들을 프록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컴퓨터 사양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상상도 못하게 높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막 4K를 막 편집을 해대도. 근데 웬만하면은 여러 가지 막 효과를 입히고 트랙을 여러 개 쌓고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버거워져요. 제 컴퓨터도 사양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높은 편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버벅됩니다. 지금 트랙 하나 가지고도 여기서도 먼저 하나 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플라이백에 보면은 프록시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프록시 쓸 수 있는 거 상황이죠. 여기서도 지금 타임라인 프록시 모드가 오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미리 설정을 이렇게 해 놓으면은 자 여기서 얘는 타임라인이니까 빼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보면 generate proxy media 예전에 요걸로 했거든요. 지금은 프록시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면서부터 저는 이걸 씁니다. 굉장히 가벼워져요. generate proxy media를 딱 클릭하면은 이런 작업을 진행해요. 얘들을 프록시 파일로 만듭니다. 개수가 많고 영상 길이가 길수록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막 많이 있을 경우 막 1시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해고 나면은 이제 작업이 수월해져요. 훨씬 가벼워졌죠. 그죠? 이 스크러빙이 안 됐었어요. 끊기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엄청 가벼워졌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해상도가 많이 떨어졌죠. 벌써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더 표시가 나요. 깨졌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좀 뭉개지고 흐려졌죠. 해상도를 많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레졸루션을 원본에서 이렇게 4분의 1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더 떨어뜨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편집은 용이해졌어요.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는 별로 모르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는 벌써 훨씬 다릅니다. 그죠? 자, 다른 놈을 하나 넣어볼게요. 얘를. 자, 얘도 좀 흐리흐리해졌죠. 색깔이.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록시를 만들어서 편집 들어가기 전에 미디어를 불러오고 막 컷 편집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작업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꼭 프록시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프록시 파일을 생성한 게 어디에 저장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동영상에 프록시 미디어에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에 있던 거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여기 영상 제작에 보면 자연으로라는 왜 이게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영상 제작에 5월 자연으로라는 폴더에서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프록시미디어에도 영상 제작에 5월 자연으로 처음에 하나 있었죠.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개를 불러와서 프록시 파일을 생성했어요. 여기가 새로 생긴 겁니다. 이 해상도를 보면은 풀 HD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풀 HD 맞죠? 이렇게 이 여기 있는 것들은 아까도 보셨지만 얘네들은 4K입니다. 그래서 4분의 1로 이렇게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프록시 폴더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하나의 비디오로 완성을 하면은 그때는 원본 비디오로 덮어 씌워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 화질로 인코딩 되지 않아요. 원본 영상이 덮어 씌워지면서 내가 설정한 FHD 영상 그 고화질로 대체돼 가지고 렌더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질이 안 좋다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된 거예요. 뭐 더 복잡한 내용도 있지만은 그거 제가 여기다 알려드려 봐야 여러분들 막 다 건너뛰기 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환경에 익숙해지고 좀 고수가 되면 어차피 저도 다빈치 리solve를 뭐 막 10년 이상 이렇게 사용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빈치 리졸브로 넘어온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퓨전, 컬러 그레이딩 이런 데를 그렇게 깊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저는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좀 나으니까 이 초보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 끝났어요. 직접 프록시 파일도 생성해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가볍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작업이 프로젝트 작업이 완전히 종료가 영상 작업이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는 나중에 여기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때 혹시 또 재편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시 또 응용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요거 지우시면 안 돼요. 지우면은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얘 없어지면은 다시 또 버벅일 거예요. 한번 지워볼까요? 얘들 지워보겠습니다. 지웠어요. 보세요. 툭툭툭툭툭 끊기죠. 이렇게 툭툭 끊겨요. 막 건너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얘들을 복원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복원시켰어요. 어떤가 볼까요? 어때요? 안 끊기죠? 뭐 건너뛰고 끊기는 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스크러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죠? 바로바로 진행되고 멈췄다 진행했다가 여러분들 꼭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